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한 썸네일을 만든다면 어떤 문구, 어떤 그림을 넣으실 건지 각자 칠판에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지? 궁금한. 여기 내가 이제 재밌게 얘기해줄게. 한 방에 있다니까. 이번에는 수석님부터 가볼게요. 수석님 1분. 여기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소리가 좀 나니까 공천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예. 근데 우선은 뭐 혁신까지는 뭐 기대를 안 하는데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하여튼 친윤 인사들이 공천을 대거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뭐 국민 기준이 아니고 아주 상식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요 틈을 이용해서 그냥 이 공천을 했어요. 가령 지금 1심 재판이 유죄가 나온 사람들도 공천해버리고 또 충남 어느 지역은 이제 경찰 출신인데 이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 포기했어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구태니까 9가지는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너무- 상습적이라서. 조회수 안 나오겠는데요. 네, 그건 안 관심이 나와. 너무 적은 것 같은 게 아까는 막 임박, 쌍따옴표 막 있었는데 여기는 아니 이게 순위가 구태 드러나 이걸로 예. 관심 있어서 클릭한다니까요. 구태 드러나 갈 것 같은데. 강하게 부인하지 마세요. 또. 이 정도가. 부원장님 1분 가겠습니다. 늦게 맞으면 더 아픕니다. 자, 민주당은 그 논란거리 될 만한 곳 이미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한두 구석 빼고. 지금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본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제의, 그다음에 또 명품백 의혹. 민주당이 뭐 입이 없습니까? 다음 주부터 국면 전환하면서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요구할 겁니다. 의원들 개인들에게. 그러면은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 이것이 또 하나 빌미가 돼가지고 당의 불만과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논란거리로 작동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누가 때리고 있습니까? 국민이 때리죠. 국민이 때리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상황 썸네일에는 그렇죠. 네, 다 교실입니다. 교복 입고, 교복 가방 모자 입고. 쓰고. 김병민 최고위원 1분 가겠습니다. 예, 조회수 100만. 한동훈 매직 쓰면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한동훈 나오면 잘 나옵니까? 한동훈 그림을 크게 넣어주시고 가능하면 저랑 같이 손잡고 사양동에서 찍었던 사진을 넣어주면 조회수가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승리 비결은 땡땡이라고 했는데 또 궁금해서 한번 좀 눌러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밀당을 잘해요. 밀당. 처음에 국민들 관심이 쫙 끌어당겨서 국민들이 생각했던 용산 공천, 사신 공천 계속 공격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걸 딱 끊어주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선 과정들을 깔아줬고요. 또 그러면서도 문제가 될 법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뛰어나오니까 그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밀고 당기기를 잘하고 있어서 나머지 총선 때까지 무난하게 한동훈 매직이 이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예. 1분. 오, 그렇네요. 대표님, 예. 1분 가겠습니다. 예. 용산 공천인 줄 알았더니 용각산 공천. 이게 무슨 그러니까 말입니까? 우리 윤핵관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검사 공천 또 용산 대통령실 측근 인사 그리고 장관들 인사로 이렇게 한마디로 사천이 될 것이라는 그런
뭐 상당한 여론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천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좋은 성적을 글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썸네일에 한동훈 위원장과 김성태 대표님 예.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이 몇 컷이 있어요. 시당 신년이사. 시당 신년인사회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로 그 뒤에 또 우리 김백민 최고. 그 사진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한동훈 위원장과 김성태 대표께서 딱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아니 아까 보충을 하셨어요. 친명 핵심 인사 불출마 임박에 네, 때 사무총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셔서 구태 공천에 실명을 한번 써줬어요. 에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괜히 왜 남의 당 인사를 가지고. 아직 경선 중인 사람도 있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 썸네일로 나가는 것으로. 잡음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잡음 중에 가장 큰 잡음이 대표님이었다는 저희 작가님이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 저희. 근데 이게 네. 이게 그 의미도 있지만 대표님 기자회견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조용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천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당을 이끄는 사람의 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들어가기 되게 좋은 구조예요. 저희는 그러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이 지난 4년 전에 21대 자유한국당 시절의 총선 같은 경우에도 가반 일당은 충분히 될 것이라는 그런 국민적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때도 겨우 100석 넘기는 정말 사상 초유의 초란 정석을 지난번 자유한국당 시절에 우리가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도 지난번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는 이 공천 갈등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프고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렇지만은 큰 대의, 즉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당선시킨 것밖에 없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거든요. 이번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이겨야만이 예. 국정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뒷받침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입법 활동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 선거 방송 연설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막 연설을 우리 최수석께서 그냥 우리 당의 특정 후보를 갖다 이름을 막 열거해버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데 왜 저러나 싶은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국힘은 그나마 공천을 안정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또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결단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일각에서는 혁신이 없는 거 아니냐, 현역 컷오프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쉽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객관식으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쌍특검법 표결을 의식해서 이탈표 최소화하기 위해서. 2번, 개혁신당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 20대, 21대 총선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공천 파동에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4번, 지금 현역 의원들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5번, 지금까지 저조한 거지 앞으로 컷오프 나올 거다. 3번, 4번, 5번. 복수정답도 가능하죠? 4번, 5번. 예. 왜냐하면
4번은 하나 넣고 싶은 게 아까 정진석 의원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는 민주당의 박수현 전 의원이 가 있는 동네예요. 정말 열심히 지역을 누비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 정진석 의원이 만약에 불출마를 선언하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역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 내려놓고 싶어도 이 사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지역 같은 데들은 또 지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3번 전적으로 동의하고 5번은 아직도 지금 중간중간 본인 스스로 불출마가 이제 막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윤두현 의원도 그렇고 포천의 최춘식 의원도 그렇고 조금 더 지켜보시라. 부원장님, 저는 뭐 1번, 5번입니다. 1번, 5번. 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조용한 것은 저는 뭐 폭력의 효율성이다. 밀양에 있는 의원을 김해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요. 김해는 경남이지만은 생활권이 대구 생활권이에요. 예. 밀양하고는 완전 성향이 다르고 말투도 달라요. 국토개발 5개년 계획 뭐 아무나 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폭력적 효율성이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용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왜? 그 바탕에는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존재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것을 결국은 끄집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5번은 왜 같이 골라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사퇴하신 분들이나 불출마하신 분들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불출마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게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장악력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불출마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컷오프하는 의원들이 생길 거다. 네네네. 수석님, 저는 1번이라고 보는데요. 현역 교체율이 역대 최저의 절반 수준도 안 될 거예요. 지난 21대 총선 현역 교체율이 43.5%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구 경북은 60%가 넘었죠. 예, 이번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반의 반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당의 이제 강력한 힘이 뭐예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불출마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당보다 훨씬 더 힘을 갖고 하고 능력 갖고 하고 여유 공간을 갖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 현역을 이렇게 교체를 안 할까? 그게 1번으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현역 교체 정리를 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여당인데 경선으로 대부분 붙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는 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교체율이 이렇게 적은 것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게 1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수석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조금 적중률이 떨어지셨는데 많이 떨어지. 아니 근데 또 신당도 양당 체제가 또 다시 맞는 답변이 되어버려가지고 믿고 다시 여쭤보면 그동안 여당의 공천 잡음 이거 윤심 공천, 낙하산 공천, 용산 낙하산 공천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전망에 비해서는 없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면 이제 없지는 않고요.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 드러난? 예를 들어서 뭐 이철규 경선이다, 김은혜 경선이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경선 하나만 하거든요. 그 지역에. 하나만 하다? 이철규 의원 압승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경선은 없어졌어요. 예. 이미 후보자가 경선 포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경선으로 발표하고 일종의 이제 뭐 쇼잉인데. 아 그런 거 다 쇼잉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은 곳곳에서 하여튼 공천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칠성 말씀과 다르게 대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공간이는 흔히 말하는 대통령실의 뭐 그런 인사들이 대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현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 강남을 했지만 박진 위원장 지역구에 두 사람 다 그 지역을 지금 배제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용산에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측근 인사들이나 전 장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가까운 영등포을 같은 경우도 박민신 전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경선 결정도 안 나오잖아요. 김원혜 수석처럼 분당에서 경선이라도 일찌감치 정리가 되어진 분들 있지만은 그건 아주 소수고 예. 거의 대다수는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려 그분들이 또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을 이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 스무스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철규 의원 경선 선언처럼 박민식 의원도 제가 보기엔 결과는 뭐 뻔해요. 근데 이 스무스하게 하는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챙길 사람만 꼭 챙기고 이길 곳만 꼭 이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잡은 전략인 것 같아요. 현재 의석수가 워낙 적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험지예요. 그래서 뭐 신진 인사들 들어가면은 그게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든 뭐 또 장관이든 차관이든 험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탓이라는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도 보면요, 뭐 윤한홍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박대출, 박수영, 유상분, 배현진 이런 분들은 또 안전하게 또 공천 받거든요. 챙길 사람은 딱 챙긴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자리 옮겨가면서 빈자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조용히 또 집어넣는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음지에서 일하고 뭐 양지 햇볕 본다 이런 것처럼 지금 당의 움직이는 방법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확 부각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막 윤심 공천이냐 뭐 예, 예. 이런 논란을 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스킬일 수도 있고 과거로부터 이제 교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스무스하게 하는 것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이 장면일 수 있는데 비교적 조용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궁금해요. 한동훈 매직. 아까 얘기했던. 아니, 무튼 당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가면서 여기에 대한 갈등과 잡음을 최소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컷오프를 시키면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새롭게 가야 되는데 새롭게 가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을 데려다가 놨으니 그럼 언론은 뭐라고 네이밍을 잡냐면 현역 컷오프 그 자리에 한동훈 사람 공천. 기존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현역 의원들 중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민주당과의 경쟁력 구도에서 이대로는 선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조정이 되겠지만 나머지에 관한 부분에서는 개파나 기존에 있었던 친소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 공천들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수도권 등 없던 의석을 끌고 오는 과정들을 가져가면 아마 22대 국회에서 전체 마지막 현역 의원들이 탄생됐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21대 국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구성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